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깊은 밤, 고요한 정적을 깨고 석가래 위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끼익, 소름 끼치는 문소리와 함께 단아하기로 소문난 최참판댁 며느리가 버선발로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마을 사람들조차 발길을 끄는 외딴 공동묘지 근처의 초가삼간.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의 문을 열어주세요. 경상도 어느 고을, 대대로 학자를 배출한 명망 높은 참판댁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 칭송받는 며느리 설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단결 같은 마음씨와 솜씨로 집안을 건사하며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떠난 남편의 빈자리를 완벽히 메우고 있었지요. 설아는 매일 동이 트기 전 일어나 우물가에서 가장 먼저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송편이 빚어졌고 바느질 솜씨는 혼수감을 준비하러 온 이웃집 새댁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설아댁 며느리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소? 저렇게 온화하고 부지런하니 최참판 어른께서 복이 많으신 게야. 마을 사람들의 칭송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솜씨, 손님을 대접하는 예절, 종들을 대하는 자상함까지 그녀는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아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상을 물린 후 그녀는 홀로 방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근심과 그리움이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면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얘야, 오늘은 일찍 쉬거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때로 시어머니 박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건넬 때도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전혀 힘들지 않사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며느리를 보는 시어머니 박 씨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상해, 앞만 봐도 이상하단 말이야. 낮에는 그렇게 고울 수가 없는데 왜 밤만 되면 그토록 깊은 잠에 빠진 척을 하는 건지. 사실 박 씨는 처음부터 며느리를 의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그녀를 자식처럼 아꼈지요. 그러나 석 달 전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며느리 방에서 풍기는 기묘한 약초 냄새였습니다. 인삼도 아니고 당귀도 아닌 산에서나 캘 법한 야생 약초에 쓴 향이 밤마다 복도까지 번졌습니다. 설아야, 밤중에 무슨 약을 다리느냐? 아, 어머니.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초를 조금 다려 마시고 있사옵니다. 며느리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박 씨의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밤마다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이 그토록 조용히 밤을 보낼 수 있을까요? 더욱 수상한 것은 아침마다 흙이 묻어있는 설아의 치맛자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뜰에서 꽃을 가꾸다 묻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박 씨는 그 흙이 보통 정원의 흙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산 깊은 곳에 축축한 검은 흙이었고 낙엽과 이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밤중에 도대체 어디를 다녀오는 것일까? 박 씨는 며느리의 방문 앞을 지나칠 때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아주 가끔씩 들려오는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창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 비단 치마가 스치는 소리, 그리고 담장 너머로 사라지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 혹시 외간 남자라도 만나는 것이 아닐까? 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며느리에게 부정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최참판 가문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간 아들에게 어찌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까? 박 씨는 며느리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낮 동안 설아는 조금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근면하고 정성스러웠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방에서는 뭔가 수상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일부러 설아를 불러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요즘 안색이 좋지 않구나.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느냐? 아닙니다, 어머니. 그저 서방님이 그리워 잠을 설칠 뿐입니다. 설아의 눈에는 진심 어린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자신의 의심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한번 며느리 방에서 들려온 미세한 움직임은 박 씨의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해시태그 제3장 보름달 밤의 추격. 그러던 어느 날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뜬 밤이었습니다. 박 씨는 잠을 자는 척하다가 며느리의 방을 주시했지요. 지금인가? 밤 삼경이 되자 며느리 설아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보자기에 무언가를 급히 싸들고는 뒷담을 훌쩍 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 씨는 기가 막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내 저 요망한 것이 대를 이을 가문에 똥칠을 하는구나. 오냐, 오늘 내년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주마. 박 씨는 급히 두루마기를 걸치고 며느리의 뒤를 쫓았습니다. 달빛이 밝았지만 산길은 험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서가는 설아의 뒷모습은 유령처럼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길을 수없이 다녀본 듯 능숙하게 험한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가시던 불이 치맛자락을 붙잡았지만 설아는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박 씨는 숨을 헐떡이며 뒤따랐습니다. 한때는 건강했던 그녀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험한 길을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전현이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냐? 이 밤중에 산길을 헤치고 박 씨의 머릿속에는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미천한 신분의 남자와 사통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요사스러운 자들과 무슨 흉계를 꾸미는 것은 아닐까? 한참을 걷자 마을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착한 곳은 역병이 돌아버려진 지 오래된 폐가였습니다. 몇 년 전 이 집에 역병이 돌아온 식구가 죽은 후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흉가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런 흉가엔 대체 왜 들어가는 게냐? 설마 외간 남자라도 숨겨둔 것이냐? 박 씨는 조심스럽게 폐가에 다가갔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희미한 불빛이 방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남녀의 부적절한 교태가 아니었습니다. 가느다란 신음소리와 함께 물 끓는 소리, 그리고 약초 다리는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셔요. 이 약만 드시면 고통이 가실 겁니다. 제가 오늘은 귀한 산삼뿌리를 조금 구해왔어요. 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 안에는 누더기를 걸친 노파 한 명이 피골이 상접한 채 누워 있었고 며느리 설아는 그 노파에 피고름 섞인 발을 정성스레 닦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파의 얼굴은 병으로 누렇게 뜬 상태였고 온몸에는 욕창이 생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깨끗한 천에 약초 달인 물을 적셔 그 상처들을 하나하나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아가, 이 못난 어미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호교시댁에서 알게 되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제발 이제 그만 오너라. 노파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억울하게 영모로 몰려 돌아가시고 홀로 살아남으신 어머니를 제가 어찌 저버립니까?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어머니는 제가 살릴 겁니다. 설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파에게 조심스럽게 약을 먹이고 미음을 한 숟가락씩 떠넣었습니다. 박 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문틈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방 한편에는 약초와 붕대, 그리고 설아가 시댁에서 몰래 가져온 듯한 쌀과 나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는 시어머님께서 용돈을 조금 더 주셨어요. 그래서 고기도 조금 사왔습니다. 드셔보세요. 설아는 보자기를 풀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쇠고기를 곱게 다진 죽, 무나물, 그리고 귀한 꿀까지 있었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시댁에서 혹여 눈치를 받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으니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설아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마다 산길을 넘어 어머니를 돌보고 낮에는 시댁의 일을 완벽히 해내느라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가 문틈에서 듣고 있는 동안 설아와 노파는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내 아버지 생각이 나는구나. 그분은 정말 청렴한 선비셨지. 노파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설아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청렴하고 정직한 관리였지만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당시 고을의 탐관오리조 판관이 백성들에게서 걷어들인 세금을 횡령하는 것을 발견한 설아의 아버지는 이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옳은 일을 하셨는데 왜 영모죄를 뒤집어 쓰셔야 했을까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 판관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설아의 아버지를 영모로 몰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 설아의 가문을 몰살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이 생생하구나. 관병들이 들이닥쳐 내 아버지를 끌고 갔을 때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상했습니다. 설아의 아버지는 옥에 갇혀 고문을 받다가 결국 옥사했고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설아와 그녀의 어머니는 관비로 끌려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서방님을 만난 것이 천운이었어요. 설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최참판의 아들인 그녀의 남편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중 우연히 설아를 만났습니다. 그는 설아의 처지를 듣고 동정심과 사랑이 생겨 그녀와 혼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을 숨기고 혼인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려요. 시댁 어른들께서 알게 되시면 아가, 내가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시댁을 섬기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너는 이미 훌륭한 며느리란다. 두 모녀는 서로를 위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씨는 문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저 아이를 의심했구나. 저토록 지극한 효심을 가진 아이를. 그때였습니다.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횃불 그림자가 폐가를 덮쳤습니다. 이 안에 역적의 잔당이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장 문을 열어라. 고을의 탐관오리이자 설아의 가문을 몰락시켰던 원수, 조 판관의 부하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조판관은 그동안 설아의 미모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최 참판댁에 시집간 것을 알고 분했지만 명문가의 며느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설아의 뒤를 캐고 있었고 마침내 그녀가 밤마다 폐가를 찾아간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연을 역적으로 몰아취할 수 있겠군. 최 참판댁에서도 역적의 딸을 며느리로 들였다는 것을 알면 쉽사리 내놓을 것이야. 조판관의 부하들은 횃불을 들고 폐가를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5명으로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설아와 노파가 부둥켜 안고 울부짖을 때 박 씨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며느리와 그 어머니가 모두 죽게 된다. 조판관의 성과를 생각하면 두 모녀를 그냥 둘 리가 없어.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조판관의 부하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박 씨가 위험 있게 걸어 나왔습니다. 어허, 이 무지몽매한 것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사내들이 멈칫하며 박 씨를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박 씨의 모습은 당당했고 그녀의 눈빛은 서슬 퍼렇게 빛났습니다. 아니, 당신은 최 참판댁만이 마니오? 이 밤중에 여긴 어쩐 일이요? 부하들의 우두머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곳은 내 집안의 은밀한 사당이다. 몸이 좋지 않은 내 며느리가 나를 대신해 조상님께 지성을 드리고 있는 곳인데 감히 관아의 나부랭이들이 여인네만 있는 곳을 범하려 하느냐. 박 씨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역적의 잔당이 숨어 있다는 제보가. 제보? 누가 그런 헛소리를 짓거린 게냐? 정의심이 든다면 내가 직접 판관 어른께 찾아가 이 모욕에 대해 따지겠다. 그때는 너희 주인 조 판관도 조정의 문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 들어가겠다면 내 이 목을 먼저 베고 가거라. 하지만 명문가의 부녀자를 해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너희도 알 터. 너희 가족들까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 씨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사내들은 당황했습니다. 최 참판댁은 조정에도 줄이 닿아 있는 집안이었기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지요. 게다가 박 씨의 위험 있는 태도는 그들을 주눅 들게 만들었습니다. 부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이거 최 참판댁 마님께서 직접 나서시니 우리가 잘못 안 것일 수도 있소. 일단 물러가서 판관 어른께 보고하는 게 낫지 않겠소? 결국 조 판관의 무리는 투덜거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설아는 방에서 나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죽여주시옵소서. 가문을 속이고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것을 숨기고 시집왔으며 밤마다 몰래 집을 빠져나가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아니다가 내가 못났다. 내 그 깊은 속을 알지도 못하고 의심만 했으니 내가 밤마다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온갖 나쁜 생각만 했구나. 박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설아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아가, 내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안다. 조판관 그 못된 자가 죄 없는 선비를 모함한 것이지. 내가 역적의 딸이 아니라 충신의 딸이란다.
박 씨의 말에 설아는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내 효심이 하늘을 감복시켜 나를 이리로 부른 모양이구나. 걱정 마라. 이제 내 어머니는 우리 집 뒷채로 모실 것이니 더는 밤길을 헤매지 않아도 된다. 어머니, 정말이십니까? 고맙습니다, 어머니. 두 고부의 눈물이 달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노파도 이 광경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설아의 정성 어린 간호와 박 씨의 배려 덕분에 친정어머니는 기적처럼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최 참판댁 뒷채로 모셔진 노파는 매일 따뜻한 방에서 좋은 약과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밤길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낮에도 당당히 친정어머니를 돌볼 수 있게 되었고 시어머니 박 씨는 오히려 함께 노파를 보살폈습니다.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를 두었구려. 친정어머니를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돌보다니. 마을 사람들도 설아의 효심을 듣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달 후 한양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설아의 남편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금이 환영한 그는 설아와 재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의 효심과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오. 나도 당신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소. 남편은 곧 관직에 나가 조판관의 비리를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수년간 백성들에게서 걷어들인 세금을 횡령하고 무고한 선비를 역모로 몰아죽인 죄악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조판관은 파직되어 유배를 떠났고 설아 가문의 억울함도 완전히 씻겨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설아의 아버지에게 죄 없음을 밝히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잠드소서. 딸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나이다. 설아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박 씨, 그리고 건강을 되찾은 친정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복이 아니겠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지극한 효심은 결국 화를 복으로 바꾼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모를 눈물을 닦아주던 그 밤의 진실은 고부간의 깊은 정으로 남아 오래도록 마을에 전해졌답니다. 진정한 효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부모를 섬기는 것이며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진심을 알아보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설아의 효심과 박 씨의 아량, 그리고 남편의 정의로움이 만나 한 가문에 큰 복을 가져다 주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설아의 효심 같은 기적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야담 다락방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